청소년 상담사 시험의 상담 연구방법론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기출문제의 7번째 영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문제의 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영상이 너무 빠르거나 필요시에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거나 재생 속도를 조정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성숙 효과, 통계적 회귀, 연구 대상의 손실, 모방 효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연구 대상의 손실은 상실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5번 존 헨리 효과는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호손 효과와 더불어 내적 타당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초에는 5번으로 답을 발표하였으나 추후 정답이 없으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기관에 발생하는 외부적 사건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역사적 요인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척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협 요인은 반복 검사에 해당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검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은 노인이 치료를 받아도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성숙 효과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반복적 측정에 따라 내적 타당도가 위협받는 것은 시험 효과 또는 학습 효과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측정 도구, 측정 기법 등의 차이에 의한 효과는 측정의 편향에 해당한다. 측정의 편향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쓰여진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 회피에 대한 새로운 상담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려 할 경우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상담자로 참여한다. 이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과 무관하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비교 집단에는 효과가 입증된 상담 방법을 적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동질적 특성을 갖는 내담자를 선발하고 실험 조건에 무선할당한다. 무선할당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무선적으로 선택한 상담 회기를 검토하여 상담자별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무선할당된 회기에 대해 피드백을 상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담을 동질화하여 내적 타당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를 대상으로 각 상담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상담자를 동질화하는 요소이기에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항은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에서 역사적 사건, 성숙 효과, 선발 편향, 통계적 회귀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3번 주효과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교수법 프로그램이 성취도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동일한 성취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선택지 문항에서 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역사 요인, 성숙 요인, 반복 검사 요인, 통계적 회귀입니다. 3번 통제 집단 없이 10명을 무선 표집을 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기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피험자 선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는 실험 연구에서 변수 간 인과관계 추론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인과관계의 추론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말합니다. 기억 문항의 모집단의 대표성이 낮은 표본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니은 성숙 효과, 디귿 역사 및 특정 사건의 영향, 리을 통계적 회귀는 모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는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의 변화가 있었다. 도구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니은 문항은 연구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 역사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디귿 문항은 시간 경과에 따른 연구 대상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변화가 있었다. 성숙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1년간 제공한 건강증진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에 편의시설이 개선된 것은 역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은 성숙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실험 집단을 자원자들로만 구성할 경우 선발 요인이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발 요인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은 첫 번째 측정에서 성과 수준이 극단적일 경우 다음번 측정에서는 덜 극단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평균으로의 회귀이다. 통계적 회귀로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는 직면이 대학생의 발표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모집한 1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6회기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심리학개론 수강생 10명을 통제 집단으로 운영하였다. 매회기 종료 후 발표 불안 검사를 하였으며 일부 참가자가 중도에 그만두어 연구 집단 6명, 통제 집단 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인 선택 요인은 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원이 다르게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은 문항인 회귀 요인은 없습니다. 디귿 문항인 측정 도구의 변화도 없습니다. 리을 문항인 탈락 요인은 있습니다. 미음 문항인 검사 요인은 있습니다. 매회기 반복 검사를 하여 검사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외래 변수의 통제 방법들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의미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인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저해 요인인 외래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기억 문항인 연구 대상의 무선 배정은 외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한 방법입니다. 니은 문항인 외래 변수의 상수화는 외래 변수를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문항인 독립 변수로 연구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도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리을 문항은 연구 대상의 짝짓 끼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화 하는 역할을 하기에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1번 문제는 호손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미국 전기회사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유래되었다. 웨스턴 전기회사의 호손 공장에서 수행된 실험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위협한다. 호손 효과는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으로 생태학적 타당도의 위험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3번 문항은 연구 대상이 연구 목적을 알고 다르게 행동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다르게 행동한 것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실험 연구의 타당도를 저해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강화된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호손 효과, 조넬리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모두 대표적인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호손 효과는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에 따른 행동 변화. 조넬리 효과는 통제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자가 경쟁에 따라 향상하고자 하는 행동 변화.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는 치료 효과가 없는 치료가 실제 치료와 같은 효과를 경험하는 현상으로 연구 참여자의 기대와 신념에 의해 발생하는 치료 효과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 행동과 심리에 관한 중요한 개념들이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호손 효과를 강화하는지는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은 통제집단 참여자들이 통제집단에 속해 있음을 알아차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존 헨리 효과입니다. 13번 문제는 아동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특정 유치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 실험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중 피험자 선발과 처치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는 다음 실험 연구에서 타당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30명의 학생을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두 집단에 동수로 무선할당하였다. 잘 훈련된 상담자 2명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표준화 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번 문항인 역사, 2번 문항인 성숙, 3번 문항인 상담자, 4번 문항인 측정도구는 모두 이 실험 연구의 위협 요인이 아닙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였기에 이는 5번 문항 표본 선정이 위협 요인입니다. 15번 문제는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구성 개념 및 변수 등 측정 대상에 대한 명료한 정의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는지가 명료해야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은 측정 대상의 배경이 되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배경이 되는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면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타당도는 높아집니다. 디귿 문항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어 타당성을 인정받은 측정 도구의 사용입니다. 타당성을 인정받을 측정 도구의 사용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문항은 측정 대상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의 제거입니다. 측정 대상과 상관관계가 없는 문항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에 제거하는 것이 타당도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는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외적 타당도의 정의로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은 실험 기간 동안 우연히 발생한 외부적 사건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 요인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이 요인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 문항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무선할당한다. 무선할당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에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문항은 측정 도구의 변동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는 통계적 회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다. 통계적 회귀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기에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은 아주 높거나 낮은 점수가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집 내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표집에 편향되어 있지 않고 다양성이 있으면 통계적 모델의 결과보다는 실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는 다음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나 측정 과정이 피검자의 점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성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 공격 성향이 강한 아동이 평소보다 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이는 선택지 문항 중 반응성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연구의 타당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척도의 신뢰도가 높으면 당연히 척도의 타당도 또한 높다.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니은 문항은 모든 종속 변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구인 타당도가 위협받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구인 타당도란 연구 결과가 실제로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모든 종속 변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다면 종속 변수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더라도 비슷한 측정 척도나 방법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이는 종속 변수의 실제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귿 문항은 동일 자료에서 여러 번 통계 검정을 실시하면 일종 오류가 증가한다. 통계 검정을 할 때마다 일종 오류가 누적되어 증가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외적 타당도는 낮아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내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독립변인에 의한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내적 타당도의 정의로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무선 배치는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반면 무선 표집은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반대로 무선 배치는 내적 타당도를, 무선 표집은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은 반작용 효과란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측정되거나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반작용 효과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호손 효과, 조넬리 효과 등 반응 효과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모두의 저해 요인이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는 통계적 결론 타당도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투망식 검정, 높은 자기상관, 높은 다중공선성, 관찰의 비독립성은 통계적 결론 타당도의 위협 요인입니다. 관찰의 비독립성은 관찰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통계적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 문항 예언의 표준 오차는 예측이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측정 지표입니다. 이는 예측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고 통계적 결론 타당도의 위험 요인은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22번 문제는 상담의 효과성 연구에서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상담 매뉴얼을 활용한다. 상담 매뉴얼을 활용하면 회기마다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고 외부 요인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있음으로써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은 참여 내담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맞는 내용입니다. 표집의 수가 커지면 통계적 결론 타당도는 높아집니다. 디귿 문항은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를 쓰면 통계적 추론의 정확도가 증가합니다. 리을 문항은 실시한 측정 도구의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다. 이 방법은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TV 폭력물에 대한 노출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동일 연령의 남자 청소년 100명, 여자 청소년 100명을 각각 다른 집단으로 배치한 후 한 집단에는 하루 1시간의 TV 폭력물을 계속 보여주었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 측정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을 각각 다른 집단에 배치함으로써 선택지 문항 중 표본 선택의 편향이 발생하였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는 외적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외적 타당도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표본 추출 과정의 모집단의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틀린 내용입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통계적 추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문제는 다음 사례의 타당도 위협 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서부전자 호손 공장에서 조명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가설은 조명이 밝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설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어두운 조명에서도 생산성을 높였다. 이는 호손 효과로 5번 실험 처치 또는 개입에 대한 반응 효과입니다. 26번 문제는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내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설명이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은 외적 타당도는 처치에 의해 효과가 초래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는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 문항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 할당이 필수적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문항은 단순 무선 표집을 통해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 무선 표집은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는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 사건의 발생으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니은 문항은 측정 수단의 변화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디귿 문항은 실험 대상의 이탈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리을 문항은 실험 처치의 확산과 모방으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8번 문제는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 문항은 이번 자료 중심의 투망질식 검정입니다. 29번 문제는 통계적 검정력을 낮추는 요인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통계적 검정력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기억 문항은 처치의 효과가 작다. 처치 효과가 작으면 효과를 감지하기가 어려워 통계적 검정력은 낮아집니다. 니은 문항은 연구 참여자가 적다. 연구 참여자가 적으면 통계적 검정력은 낮아집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문항은 일반 검정이 아닌 양방 검정을 실시한다. 양방 검정을 하면 일반 검정보다 일종 오류가 작아져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집니다. 리을 문항은 유의 수준을 0.05에서 0.01로 변경한다. 알파 값이 작아지면 베타 값이 커지고 통계적 검정력은 낮아집니다. 답은 5번입니다. 30번 문제는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표집의 크기를 크게 한다. 표집이 커지면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지기에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측정의 오차 변량을 줄인다. 오차 변량이 줄어들면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집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일종 오류 알파 수준을 높인다. 알파 수준을 높이면 통계적 검정력이 높아집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일반 검증보다는 양방 검증을 사용한다. 양방 검증을 사용하면 알파 값이 작아지고 통계적 검정력은 낮아집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실험 절차 혹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신뢰도를 높이면 오차가 줄어들어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31번 문제는 외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적 타당도의 정의로 맞습니다. 2번 문항은 무선 표집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다. 무선 표집은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연구 결과의 이용을 위해 내적 타당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연구 결과의 적용 대상, 시점, 환경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외적 타당도와 관련된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타당도는 연구의 방법 또는 절차의 결과가 실제로 의도한 목적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신뢰도는 연구의 방법 또는 절차의 결과가 각각의 측정에서 일치하는 정도이다. 신뢰도의 정의로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타당도와 신뢰도는 연구계획, 측정 도구 사용에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측정도구 선정을 해야 합니다. 4번 문항은 무작위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고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이 내용도 맞는 설명입니다. 체계적 오차는 일정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로 주로 측정 과정 자체나 측정 도구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체계적 오차는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무작위 오차는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로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오차는 주로 측정 과정에서의 우연한 변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체계적 오차가 많으면 타당도가 낮아지고 무작위 오차가 많으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5번 문항은 측정도구 선택에 있어서 타당도보다는 신뢰도가 중요하다. 틀린 내용입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중요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33번 문제는 측정 오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측정 오차에는 체계적 오차와 무작위 오차가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무작위 오차가 0에 근접하면 그 측정 도구의 타당도는 낮아진다. 오차가 줄어들어 타당도는 오히려 높아지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 문항은 체계적 오차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금 설명했듯이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은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오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국 내 도시들을 비교한 결과 동양인의 비율이 백인의 비율보다 높은 도시에서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동양인이 백인보다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1번 문항인 단원적 인과론의 오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데 모든 것을 한 가지로 귀착시키는 오류를 말합니다. 2번 문항인 생태학적 오류는 한 단위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단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보기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3번 문항인 개체주의적 오류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연구 결과를 집단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4번 문항인 일반화 오류는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한 자료만을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5번 문항인 환원주의적 오류는 축소주의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는 사람에 의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작용되는 상황은 정말 많은데 연구의 편리성, 연구자의 가치나 선입견이 반영되어 상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지나치게 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7번째 영상인 타당도와 신뢰도 영역의 문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타당도와 신뢰도 영역의 나머지 문제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